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던 부산시장 사건으로 인해서 좌파 세력의 이 위선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개탄과 분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적지 않은 국민들의 이런 분노의 심정에 불을 지르는 정말이지 이 소금을 뿌리는 이 좌파 세력들의 언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지원과 황운하의 일종의 망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 이 프로그램의 아주 단골 출연 손님이죠. 박지원은 이 CBS의 이 라디오 시사 프로는 대개 청취자의 다수가 이 좌파 정권 지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앵커 김현정이 박지원을 자주 부르고 또 박지원의 그 교묘한 일종의 이 언변 이런 걸로 인해서 청취율을 높이고 뭐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6월 개각설이 있기 때문에 이 개각과 관련된 질문이겠죠. 총리 등 공직 제안이 올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 그랬더니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경험과 경륜을 국가 발전을 위해서 진보 세력 재집권을 위해서 제가 공헌할 일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고 하겠다. 다시 김현정 진행자가 물어봤습니다. 총리가 됐든 북한 대사가 됐든 무엇이 됐든 하겠는지 그렇게 직책을 붙이면 욕심내는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의 답변입니다. 저에게 적합한 일이 있다고 하면 마다하지 않겠다. 두 가지 측면을 제가 주목을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경륜을 국가 발전을 위해 또 하나는 진보 세력 재집권을 위해 좌파 재집권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박지원이 대한민국에 끼친 해악과 죄과에 대해서 저는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4억 5천만 달러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의 사실상 시발점, 대북 교섭 특사, 그리고 김대중 정권 때 있었던 이 가혹한 언론 탄압, 특히 중화심야의 술에 취해서 중앙일보 이 사장실에 쳐들어와서 언쟁을 벌이다가 언쟁도 아니죠.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다가 물컵을 바닥에 내던진 것 포함을 해서 이 김대중 정권 때 청와대 대변인을 하면서 언론 탄압을 실무적으로 주도했던 사람,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하면서 이 나라의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호텔 사우나에서 SK와 금호 아시아나 그룹으로부터 합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아서 감옥에 간 사람. 그래서 재판장에게 제발 가족의 품에 돌아가고 싶다라고 선처를 호소해서 이것이 국민들의 뇌리에 영원히 찍혀있는 사람.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호텔 사우나에서 대기업들로부터 각종 이권의 대가로 뇌물을 받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아들들이 줄줄이 홍삼 트리오라고 해서 막내 아들까지. 그런데 그 막내 아들도 감옥에 갔다 와서 지금은 또 버젓이 비례대표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어 있는 이런 좌파 정권의 실태. 시청자 여러분, 박지원이 과연 총리가 되면 대통령 비서실장을 할 때 그때 돈으로 1억 원의 뇌물을 받았는데 이번에 총리를 하면 얼마의 뇌물을 받으려고 저러는 걸까요? 아니, 정세균 총리가 된 지 몇 달이나 됐다고. 아니, 설사 뭐 총리 교체설이 나돈다 하더라도 본인이 저런 식으로 본인이
사면복권도 같은 좌파 정권 내에서 받았고, 그는 뭐 유권자의 심판과 일종의 면죄를 받았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의 지역구 목포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곳이고 특수한 곳이고, 그래서 그곳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라는 것이 본인이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끼친 죄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면책된 것이 아니라는 것.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우파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정말 개탄스럽고 충격적이며 분노를 느끼지만, 그래도 이번 총선을 통해서 낙선하거나 정계에서 퇴장을 하는 5사람이 있어서 그래도 사필 규정이 이루어졌다 라고 제가 생각하는 5사람이 박지원 낙선했죠, 목포에서. 정동영 전주에서 낙선했습니다. 손학규 몰래 비례대표 2번을 차지하려다가 당내의 분노를 사서 뒤로 밀리고 말았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할 때 이 좌파 대법원장에게는 아부를 하면서 민노총의 끔찍한 폭력에 대해서 경찰을 지휘하는 책임 있는 사람이 나 몰라라 침묵하면서 문바들 대깨문들의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대권 후보가 되겠다는 욕심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대국민 의무를 포기했던 김부겸, 이종걸, 대한민국이 존경하는 위대한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의 손자로서 정말 이제 입에 담지도 못할, 조상들이 부끄러워할 이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한 쌍욕을 했던 이종걸, 그래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제가 독립운동가 할아버지가 운다라는 칼럼으로 비방을 했던 독립운동가 선열의 관에 먹칠을 한 이종걸, 이 5사람의 낙선 내지는 퇴장, 이것이야말로 이번 4.15 총선이 국민에게 가져다준 중요한 선물이요 사필 규정이다. 두 번째 국민을 농락한 언행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참 이 사람도 개탄스럽게 어떻게 대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을 통과해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 후보가 됐고 이번에 어떻게 바람을 타고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대 경선 때 참여했던 상대 후보 측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권리당원 명부. 당원 명부라고 하는 것은 경선 때 대단히 중요합니다. 당원 명부가 있어야 그 당원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이래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관련 법에 따라서 당원 명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입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입수를 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아마도 그때 경선 후보 측에서는 이런 조항 때문에 아마 입수를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황운하 후보는 이것을 입수를 해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오늘 전격적으로 대전에 있는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컴퓨터 파일 이런 것들을 다 검찰이 챙겼죠. 그런데 가관인 것은 황운하 당선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검찰권 남용이요 과잉수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의 이 변명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제기된 문제는 모든 경선 캠프에서 있을 수 있는 통상적인 수준의 경선 활동이다. 고발이 되면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압수수색은 필요 최소한의 원칙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진행되는 수사는 과잉 수사다. 뭐 나올 때까지 털어본다는 식이다. 형식적으로는 적법하나 실질적으로는 검찰권 남용이다. 다시 한번 검찰권 남용에 따른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형사사법제도를 마련하는 게 저의 역할이다. 황운하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작 사건의 현장 실무 행동대장이 돼서
김기현 당시 자유한국당 그때 자유한국당 후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되는 날, 황운하의 울산경찰이 김기현 시장의 비서실에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을 단행을 합니다. 그것도 사전에 다 미리 언론에 알려서 지방의 텔레비전이 카메라를 들고 요란하게 촬영을 해서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를 합니다. 이 김기현에 대한 수사에 머뭇거리는 이 부하 경찰관들은 인사조치를 해서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황운하의 이 과잉수사, 황운하의 이 경찰권 남용, 이것 때문에 김기현의 지지율이 급속하게 추락을 해서 결국은 문재인의 동지이자 선배인 송철호가 울산시장으로 당선되는 공작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에 실무 책임자 행동대장을 해놓고 자기 사무실에 적법하게 들이닥치고 적절한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을 향해서 과잉수사라고 했습니다. 국민을 농락하는 언행입니다. 감사합니다.